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있죠.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우리들의 영웅을 청소년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기덕 경찰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북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김기덕 경감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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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제가 조직도를 조금 살펴봤는데 이 정보과가 정보관리팀, 정보분석팀, 정보상황팀 등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관님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보 분석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하는 업무는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어떤 제도 관련해서 어떤 국민의 불편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을 이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뵙고 말씀을 듣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급 부서에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내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보과라고 하면 저는 단순히 정보에 대한 뭐 정보 분석 아니면 정보에 대한 그냥 정리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새롭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고 많은 경찰 부서 중에서 정보과라는 부서를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연하게 저희 경찰에 있는 경찰 선배님으로부터 이제 권유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 들어가면서 이제 내근 업무를 했는데요. 이제 처음엔 좀 어렵고 했지만 또 이렇게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또 업무하면서 또 보람도 느낀 또 국민들의 어떤 그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보람 때문에 계속 이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같이 이제 근무하시던 경찰 선배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정보과라는 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님, 그럼 조심스럽지만 이 경찰관으로서 일을 하신데 근무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경찰 경력은 이제 34년 됐습니다. 34년이나요? 정말 많이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정보과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정보과는 23년 됐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또 잘 진행해주고 계신데 이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부서와도 많은 교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특히 일을 하면서 이 부서와는 좀 접점이 많다 하는 부서가 있다면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여성 범죄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묻지마 폭행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과 그 관련 부서 여성 청소년과와 그 지역 이제 경찰인 지구대 파출소와 이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진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길거리 다니는데 너무 무섭고 한데 또 이렇게 경찰분들이 신경 써주셔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멋있는 경찰분들을 보면서 나는 커서 경찰관이 돼야지 라는 꿈을 꾸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경찰관님이 경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건가요?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외교관이나 비행기 기장이 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고등학교 이후에는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행정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찰관님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정말 멋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경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지? 저는 어렸을 때는 비행기 기장이나 외교관이 꿈이었고 이제 좀 더 고등학교로 오면서 행정공무원이나 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지금 경찰관 업무 중에서 이제 외국인 업무 관련해서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외교관이 꿈꾸었던 그 부분이 좀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해주셨던 그런 다양한 꿈들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아니셨더라도 그 음. 부분에서 정말 최고의 직장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경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지? 저희 아버님께서 경찰관이셨는데요. 아.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권유를 하셔서 이제 경찰관이 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혹시 어떤 과정을 거쳐오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은 경찰관이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맞죠? 때문에 네. 요즘은 뭐 100m 달리기라든지 팔굽혀펴기라든지 하는데 제가 이제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네. 그냥 이제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이제 위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들어오게 됐고 체력적인 부분은 크게 어떤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큰 준비는 하지 않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경찰관이 된 후 경찰서로 첫 발령받을 때 그때를 조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발령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처음에 제가 근무지는 서울종합경찰서 이제 파출소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총을 차고 무전기를 차고 거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과거 이제 미국의 서부 영화에 나오는 보안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서부 영화에 나오는 네, 딱 보안. 작년에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신입 때와 지금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지금 제가 이제 정보분석팀에서 팀장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점이라면 일반 직원과는 다르게 책임감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밑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입분들과 그리고 후배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챙겨야 될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족한 팀장을 믿고 하루하루 따라준 우리 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맺은 인연을 또 이어가고 또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좋은 팀장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팀원들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연차가 쌓이시면서 여러 업무를 진행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업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종합경찰서 외사계에 있을 때 이제 조직 폭력급의 이제 우두머리로 이제 수배가 걸린 분을 이제 호텔에서 이제 경찰서로 그 인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도망을 이제 가게 됐는데 100m 이상을 쫓아가면서 제 혼자와 또 동료와의 힘이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공사 관계자분이 물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봉고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국민들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이제 조직폭력배의 그 범인을 이제 경찰서로 인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잘 해결된 사건들도 있는 반면에 안타까웠던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안타까웠던 사건을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 제가 미아 지구대 팀장 있을 때 제 처리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 이제 절도와 이제 몰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처리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서 학부모님께 연락해서 혹시 경찰 업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움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거절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범인이 바뀌거나 범죄를 이제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희의 이제 호의를 거절하여서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찰관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먼저 제안을 해주신 건데 거절을 하셨다고 하니 저도 듣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많은 업무를 지금 해결하고 담당하고 계신데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흘러가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침 9시 출근해서 인터넷이나 내부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이슈라든지 정부 정책에 어떤 국민들의 불편함 그 부분을 이제 검색을 하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관계되신 분께 전화를 드려서 그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이제 보고서를 좀 작성하고, 때로는 이제 책상에서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현장에 직접 발로 뛰면서 실제로 책상에서 이제 검색이나 책상에서만 발견했던 그 부분을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직업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또 해소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찰관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음악 감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중에서 이제 팝송, 과거 이제 팝송과 또 클래식 음악 이제 듣고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팝송 뭐 좋아하는 가수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지금 아바, 그 다음에 에어서플라이, 그 다음에 비틀즈 그렇게 옛날 가수. 네, 비틀즈는 그래도 많이 들어와서 네, 압니다. 방금 이제 그 전처럼 얘기해주신 여러 어려운 상황을 이제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상황 속에서 경찰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열심히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승진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보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열심히 업무를 해서 이제 승진을 하는 그 부분에서 좀 어떤 보상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나는 무엇 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매력 어필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건 자신 있다. 벌써 아까 이건 나 못 영어 이긴다. 약간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노래를 이제 좀 하는데, 근데 옛날 노래라서. 그래서 이제 뭐 노래 이렇게 좀 그 윤복희 가수라는 그 옛날 가수님 있는데, 네. 그 여러분이라고 그 노래에 또 가사도 약간 힐링되는 그런 가사 내용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슬슬 인터뷰 끝이 다가오는데 아직 마지막 히든 코너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꾹 눌러 담은 질문들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름하여 청소년 파수꾼에게 묻다! 네, 질문 넣어주세요. 네, 여기 보면 경찰관님께 궁금한 점을 청소년들이 직접 적어서 질문을 해주었는데요. 원하시는 질문을 이렇게 콕 집어주시면 제가 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도둑을 잡을 때 가장 힘들었나요? 라는 청소년의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흉기를 들고 있는 흉기라 하면 이제 칼이라든지 뭐 망치라든지 그런 범인을 잡을 때가 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경찰분들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런 흉기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잡으러 갈 때도
옷을 그냥 근무복을 입고 가시던데 혹시 그 안에 보호장구 같은 것도 착용을 하고 가는 건가요? 방탄복이라고 해서 방탄복과 방검 장갑이라고 있습니다. 방탄복은 총이라든지 그다음에 흉기, 칼에 대비해서 경찰관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 두껍고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방검 장갑은 이제 칼에 찔려도 다치지 않게 그 두꺼운 재질로 만든 장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비나 복장을 이제 휴대하고 가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엔 이거. 요거 고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총은 어느 부위에 쏘나요? 라는 청소년의 질문인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경찰관이 총을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범인이라든지 이제 비슷한 사람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제지나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 이하에 생명에 지장 없는 다리 이하를 조준해서 이제 총을 쏩니다. 그렇죠. 이제 다리 위쪽은 아무래도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질문 말고 저희가 준비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은데 혹시 경찰관에 대해서 깨고 싶은 고정관념이 있으신지? 경찰관은 무조건 힘이 있고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내향적인 이제 성격을 소유한 분들도 경찰관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모든 코너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대화하는 내내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경찰관이라는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관을 꿈꾸고 있는 미래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체력이 있고 인간관계를 이제 학생이라든지 선생님과의 인간관계를 잘하면 그게 경찰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좀 생각합니다. 맞아요. 인간관계 정말 중요하죠. 저 경찰관님의 말씀처럼 인간관계 그리고 공부, 체력 모두 신경 써서 자신감을 갖고 청소년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신 김기덕 경찰관님과 함께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수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편해진 것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늘 우리 뒤에서 묵묵히 고생해주시는 경찰관분들을 기억하고 응원해준다면 더불어 행복한 성북 구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영웅의 빛나는 순간을 응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제가 밖에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가 제일 컸던 부분이고, 제 이제 아내가 늘 이제 기도해주고 또 오늘 이제 촬영한다니까 또 와이셔츠도 직접 또 다려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퇴직 후에도 그런 지금 현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숨기며 이렇게 본인을 잘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